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매주 토요일 방송에는 VIP 클럽에 새로 가입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버맨님, 김현정님, 딸기님 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VIP 클럽에서는요, 테슬라 단타로 월급 벌기를 통해서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5월 3일에도 저희가 약 135만 원 정도 수익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2022년 누적 수익은 1,307만 원 정도 달성을 했고요. 차분하게 따라하다 보면 월 평균 300만 원 가까운 지금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VIP 멤버십은 40개가 넘는 영상으로요. 하락장 집중 멘탈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면서 회원님들과 함께 이 어려운 하락장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현재 재테크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요. 한번 꼭 가입하셔가지고 한 달이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 영상도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 수업료 입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입은요. 핸드폰 영상마다 가입 버튼이 다 있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멤버십 후원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기가 상하이 정상 가동 테슬라 누가 뭐래도 2천만 대 판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트위터 인수 발표 후에요. 주가가 좀 많이 더 빠졌어요. 기회일까요? 이것도 알아보겠고 다음 주 테슬라 주가 하지만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가의 상하이 가동은 언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고 갈까요? 자, 오늘 장은요.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또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1.4% 빠지면서 12,144포인트로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도 4,123포인트 정도로 오늘 0.57% 전일 대비 빠졌고요. 오늘은 4월 고용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고용보다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3개월간 미국 금리 흐름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3%를 넘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어제 대비 2.42% 오르면서 3.14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유가 역시 또 다시 한번 107불의 정고점을 또 넘어서서요. 110불을 넘어선 상황이에요. 어, 한 3월 달에 120불, 130불까지도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비농업 고용지수 4월 달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42만 8천 건이 나왔어요. 예상은 39만 1천 건이었는데 예상 대비 웃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안 좋았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전분기 대비 1.4% 빠지는 성장률을 보여주었다고 했었는데 자, 이런 경제 하락 전망에도 불구하고 비농업 고용 지수가 탄탄하다는 것은 시장이 그래도 미국 경기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의 악재로 크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오는 11일에 5월 11일에 있을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중요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주식이 강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맵을 보시면 이쪽에 이제 에너지, 유가 관련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죠. 다 녹색을 띠고 있고요. 일부 헬스케어 주식도 좋았고 최근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AMD도 오늘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농업 공용지수, 그러니까 농업과 축산업을 제외한 화이트 칼라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자, 그래서 고용 인구수 변화를 보면 어쨌든 이번 달은 그러니까 4월 달 수치는 42만 8천 건이 늘어나면서 예측 대비 좋았어요. 자,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크게 하락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고용 지수도 나쁘지는 않다. 미국 경기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주가 지수는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계속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던 한 3월달, 2월달에 이 쌍바닥 13,000 정도를 나스닥 지수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자,
간밤에 증시 말고요. 어제 그 큰 하락이 나왔었죠. 나스닥이 거의 5% 가까이 하락하면서 큰 하락,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 봉이 좀 좋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계속해서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저점을 깨고 하락하는 모습 대비요. 테슬라 주가는요. 나스닥보다는 뭐 저점을 좀 잘 지키는 모습이에요. 자, 800 한 초반 한 800 한 40에서 820 사이를 지지선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대비에는 좀 더 견조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트위터 인수 관련해서 주식을 다 팔았다고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4월 20일에 발표된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 때문에 그래도 주가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다음 주에도요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대비 뭐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22년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나스닥과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흰색 선이고 나스닥은 이 파란색 선인데요. 아무래도 나스닥의 움직임과 테슬라의 움직임이 뭐 같이 가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아무래도 나스닥 대비 베타값 한 1.7에서 2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변동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떨어질 때는 테슬라는 더 많이 떨어지고 나스닥이 오를 때는 테슬라는 나스닥 대비 더 많이 오르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4월 4일에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발표를 했었죠. 이때쯤에 이제 트위터 지분 한 9.2%를 일론 머스크가 샀다라고 발표가 나면서 트위터 인수를 천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이 기울기가 가파르게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대비 하락률이 좀 더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땐 테슬라는 뭐 18%가 빠졌다고 치면은 나스닥 지수는 22% 빠졌으니까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나스닥보다는 좀 적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뭐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요 나스닥 대비 테슬라 주가의 하락률이 더 심했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니까요. 아무튼 최근에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지금 기업의 펀더멘탈로 지금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트위터 인수도 테슬라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슈입니다. 테슬라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의 가치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 물론 나스닥이 하락하니까 같이 흘러내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하락은 좀 과도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실적, 기업 펀더멘탈 가치의 상승이 수반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1분기 EPS는 3.22로 전년 동기 대비 0.93 대비 3배나 성장한 모습이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뭐 20% 넘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적의 성장률이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다.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뭐 865불로 간밤에 마감을 했는데요. 실적 EPS 11.9 이 빨간색 선이 지금 위에 있고 주가는 이 아래에 있는데 상당히 그 괴리가 벌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피터 린치의 의견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100%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과 주가가 벌어져 있을 때 좀 더 집중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겠다. 900불 이하도 좋은 기회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만 다음 주에는 테슬라 주가가 한 번 더 부침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 한 5월 9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CPCA 그러니까 뭐 중국 자동차 협회죠. 자, 여기에서 기가 상하이 4월 판매량이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4월 달에는 테슬라가 18일 정도 문을 닫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4월 판매량은 15,000에서 16,000대밖에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원래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면 최소한 7만 대는 넘게 판매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자, 4월 달에는 15,000에서 16,000대밖에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내막을 모르시는 기관 투자가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이 다음 주 초반에 좀 매도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주가가 약세로 시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만 기가 상하이는 5월 16일부터 하루 2,400대에 달하는 봉쇄전, 코비드 봉쇄전 생산량으로 100%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거든요.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오늘 2분기 테슬라의 예상 판매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시를 했어요. 마이 이스티메이트 26만 8천 대라고 되어 있죠. 일론 머스크는 1분기 생산량, 1분기 판매량 31만 대를 거의 비슷하게 하거나 오히려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도 30만 9천 대인데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아직도 약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달 다음 주에 발표될 기가 상하이의 판매량이 중요해요. 프리먼트는 당연히 쉬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가동했기 때문에 숫자가 잘 나올 것입니다. 기존에 판매량 6만 대에서 8만 대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중요한 거는 기가 상하이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 기가 상하이 판매량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4월달 판매량이 나오면 이 수치가 제대로 업데이트 될 거다. 그래서 5월 12일 날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숫자가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기가 상하이 5월 16일 정상 생산 시작한다. 일일 생산량 2,400대로 올라간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기가 상하이의 전경이고요. 테슬라 기가 상하이는요. 올해 1분기에 17만 한 9천 대 정도 생산했어요. 모델 3랑 모델 Y만 만들고 있죠. 모델 Y를 지금은 더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루 생산량 기준으로는 12,300대까지도 판매를 생산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생산했기 때문에 한 2,400대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일일 정상 생산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당 16,900대 정도 생산하는 걸로 나오고, 한 주는 한 달은 4주죠. 4주 정도 되니까 여기다 한 4점 그 정도를 곱해주면 약 한 7만 대가 넘는 숫자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생산량의 정상 가동은요. 최근에는 그냥 하루 1교대 근무에 그쳤었는데 5월 16일부터는 2교대의 생산 예정으로서 일일 생산량이 2,400대까지 늘어나고 16,900대 주당 생산량으로 바뀌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수치는 코비드 봉쇄 이전 생산량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3월 말 전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것이죠. 원래 3월 말 봉쇄 전까지는 기가 상하이는 3번의 교대로 운영이 되었었어요. 3교대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2교대만 하더라도 코비드 봉쇄 전 생산량으로 돌아간다는 거 우리가 좋은 뉴스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에 의하면 기가 상하이 셧다운으로 4월달 5만 대 정도 상당의 생산량을 잃었다고 추정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한 20만 6만 대 정도 2분기 생산량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 하지만 일론의 또 약속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죠. 31만 대가 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론은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리먼트에서 최근에 110%, 120%로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백업을 통해서 1분기 어닝콜 1분기 수준의 생산량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뉴스로요. 두 번째 기가 상하이 공장이 언제 가동할지 좀 뉴스가 나왔어요.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은 2022년 6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요. 제2 공장이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당히 빠르죠. 그리고 완공민 가동은 23년 연말이 되겠다.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남은 거죠. 이 공장의 생산 캐파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00만 대까지도 갈 것이고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50만 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첫 번째 기가 상하이 공장 이미 가동되고 있는 공장이 캐파 수준이 올해 연말에 100만 대까지 이르르고 두 번째 공장이 50에서 100만 대가 되니까 중국 공장의 최대 캐파는 최소 이제 150만 대에서 200만 대까지도 늘어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라는 거 잘 알 수 있었고요. 역시 기대해 볼 만한 건 테슬라 공식 트위터 채널에서요. 우리는 2030년까지 2천만 대, 연간 2천만 대 판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잘 알고 있고 2천만 대 하겠다고 계속해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하는 회사니까 충분히 저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이 상승 추세가 너무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 바라 GM의 여자 CEO죠. 계속해서 바이든의 칭찬을 듣고 있는 GM 같은 경우는 이 정도밖에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경우는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으로 갈수록 이렇게 상승폭이 좀 더 가팔라지고 있고 경쟁사 대비
훨씬 더 많은 수량의 EV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GM과 포드는 지금 이 정도밖에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거의 10분의 1, 뭐 2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수준의 판매에 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등, 3등, 2등은 폭스바겐, 3등은 BYD, 4등은 저희 이제 현대 기아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판매량도 판매량이지만 테슬라가 훨씬 더 판매 단가도 높습니다. 뭐 모델 Y 같은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이 훌쩍 뛰어넘는 지금 가격에 아주 성황리에 판매가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따지면 더욱더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2030년까지 2천만 대 판매 가능하다고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믿어보고 장기 투자해 보자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